자,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각 지역의 문화권을 좀 더 알아보기 전에 문화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갈게요.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이나 그런 관련된 것들,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권의 특징. 첫 번째,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나 주로 민족, 언어, 종교 등의 문화 요소가 기준이 된다. 특히 종교는 중요한 기준. 어디를 기준으로 문화권을 나눌 것인가에선 주로 종교가 큰 기준이 되고, 또한 이런 문화적 요소가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이다. 두 번째, 문화권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나 문화 전파 등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의 한 절반이 러시아로 간다. 러시아로 가서 2,500만 명이 산다. 그러면은 2,500만 명이 러시아 문화에 100% 따르는 건 아니겠죠. 거기 가서도 밥을 먹을 수 있고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죠? 한국 노래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지역의 문화권이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 문화권 지역에 한국 문화가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은 한국 문화가 있다. 그래서 문화권이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구의 이동으로 문화 전달되면서 문화권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문화 전파. 우리가 요즘에 뭐 한류라 그래서 뭐 아이돌 가수들이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가 전파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늘면은 거기도 문화권이 될 수도 있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 세 번째,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반드시 동일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함. 그래서 문화권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문화권을 배울 건데 그 문화권 안에선 반드시 똑같이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화권은 예를 들어서 불교 문화권이다 라고는 하지만 불교 문화권 지역 안에 국민들이 100% 불교를 믿진 않겠죠. 대체로 대부분 불교를 믿는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특징 192, 193 위쪽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제 각 세계의 문화권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 책으로 보면은 보입니까? 이쪽에 이 각 지역을 우리 세계를 문화로 나누어 가지고 동양, 유럽, 북극,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건조로 해서 나눠놨고 이거를 하나씩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특징을 알아볼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세계 각 문화권의 특징. 우리가 속해 있는 동양 문화권부터 볼게요. 동양 문화권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동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보세요. 보이죠? 동양 문화권에서 이 중국 쪽과 우리 나라, 일본 쪽 위쪽 지역을 동부아시아라 그러고요. 그 밑에 인도 쪽, 네팔, 부탄, 스리랑카 이쪽을 남부아시아, 그리고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말고 동남 쪽에 있는 아시아들을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뭐 나누는 기준 같은 건 몰라도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동양 문화권의 공통점.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발달했다. 194쪽입니다. 자, 계절풍이라는 건 뭐 자세히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계절마다 부는 바람이에요. 계절풍. 제가 오프라인으로 설명했는데 바람을 불게 하는 이유가 기온 때문이라고 그랬죠. 따뜻한 곳에선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곳에선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고기압, 저기압이 발달하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많이 뭉쳐 있는 곳에서 적게 있는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다라고 했는데 계절마다 기온이 달라집니다. 바다와 땅이 있잖아. 바다는 여름철에 시원해요. 그죠? 땅은 여름철에 바다에 비해서 뜨거워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바다에는 공기가 쌓이면서 바다에 있는 공기가 땅 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즉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바다에서 땅 쪽으로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공기가 바다에서 땅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는 뭐가 많아? 물이 많잖아. 습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습기가 가득한 공기가 땅 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를 내려요. 그게 여름철 계절풍의 특징이거든요. 여름에는 바다에서 땅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다. 왜?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땅 쪽으로 오면서 그 습기를 내려놓는 비를 뿌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 뭐가 특징이냐면 물기가 많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벼가 잘 자랍니다. 벼는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우리 놀러 가보면은, 놀러 가본 친구는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벼농사를 한 번 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고 비가 많이 내리는 동남아는 1년에 벼를 3번이나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벼농사에 유리하도록 하게 하는 게 계절풍이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다 대부분 밥을 먹잖아요. 쌀밥.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 봅시다. 동부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몽골 이쪽 생각하면 되는데 주로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한자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동남아시아.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어요. 아시아라는 지역은 큰 축이 2개가 있는데 중국과 인도로 나뉩니다.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대단하지만 이 아시아 인도와 아시아 중국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많이 준 나라인데 요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란 말이야.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인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인도 거기다 이슬람교의 영향도 받아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외래 문화와 전통 문화가 공존한다는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는 다른 지역, 다른 세계의 배들이 아시아를 지날 때 통과하는 그런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 보자면 이 동남아시아잖아요. 우리나라고 중국이고 인도고 여기 사이를 배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 지역에는 유럽의 문화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만의 전통 문화도 가지고 있고 여러 문화가 동시에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잖아요. 싱가포르 가보면 알겠지만 아주 현대적인 건물도 가지고 있고 아주 전통적인 건물도. 자, 3번째 남부아시아입니다. 인도와 인도 주변의 아시아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지역이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언어, 종교, 민족 등이 다양하다. 그리고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슬람교나 불교도 보인다는 점.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차이는 알죠? 힌두교는 아주 간단하게 음식으로 나누자면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죠.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되지를 불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을 한번 봤고요. 교과서 194쪽에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두 번째 유럽 문화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서 좀 외워야 되네. 괴롭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계 여행을 가면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 재밌겠다. 나중에 그런 생각으로 한번 보면은 좀 재밌을 거예요. 혹은 이걸로 세계 여행을 가는 느낌을 좀 느껴봐요. 좀 무리인가 그거는? 자, 갑니다. 195쪽에 유럽 문화권. 유럽은 크게 북서 유럽과 남부 유럽, 동부 유럽으로 나뉩니다. 자, 유럽이 이렇게 있죠. 유럽이에요. 크게 북서 유럽 이쪽, 북서 유럽 요렇게 이쪽. 그리고 남부 유럽, 이 지중해 바다 쪽. 그리고 동부 유럽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공통점을 보자면 유사한 민족 계통을 보이고요. 언어 분포와 유사한 민족 계통과 유사한 언어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또 그다음 크리스트교를 믿고요. 그다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알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주인인 제도. 그다음 정치적, 경제적 국가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EU죠. EU에 가입한 나라들이 많다는 거. EU는 그래서 심지어 화폐도 통일했잖아요. 참 대단한 겁니다. 되게 다른 국가 연합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한 형태의 국가협력 체제죠. EU. 북서유럽부터 볼게요. 북서유럽 어떤 나라가 있냐면 주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게르만족,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또 개신교를 믿고 있고요. 낙농업이 발달했다. 낙농업이라는 건 우리 우유나 유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젖소를 기르는, 혹은 염소의 젖, 그죠? 그런 것들로 키우는. 왜냐하면 이 지역이 풀들이 잘 자라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기후는 서한해양성 기후인데 서한해양성 기후를 자세히 배우면 이거 세계지리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북서유럽 이쪽이잖아요. 북서유럽이 바닷가 쪽이야. 바닷가 쪽. 그래서 바닷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연중수뷴합니다. 연중수뷴. 연중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골고루 많이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양,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한해양성 기후라는 거예요. 서쪽에 바다가 있잖아. 그래서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고 사는 젖소와 염소, 양을 길러서 유제품을 파는 거예요. 간단하죠? 산업혁명의 발생지, 산업혁명. 우리 사회 시간이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아닌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나? 이 산업혁명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내수공업에서 이제 기계식 공업으로 발달된 그런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 기계로 막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북서유럽입니다. 주로 영국과 프랑스, 이쪽 독일 이쪽이죠. 두 번째 남부유럽입니다. 남쪽이고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 주로 민족은 라틴족이고 가톨릭교입니다. 수목농업. 수목농업이란 게 뭐냐면 나무를 키우는 농업이에요. 풀 말고 나무. 풀과 나무의 차이는 알죠? 초본과 목본. 이렇게 틱 해가지고 내가 팍 손으로 탁 때렸을 때 탁 꺾이고 부서지면은 풀이고, 발로 손으로 탁 쳤는데 안 넘어지는 거는 나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세히 들어가면 좀
그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크고 단단한 풀과 다른 나무를 기르는 농업이 수목농업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를 기릅니다. 이 지역에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왜 잘 자라느냐? 기후를 보면 알죠.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지역이고,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후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불러요. 특징이 뭐냐면 여름철은 진짜 뜨겁고 건조합니다. 사막처럼 뜨겁고 건조해요. 여름철엔. 우리나라는 여름에 덥긴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뜨겁고 건조해. 완전 사막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풀들이 자라기가 힘들어요. 풀들이 다 말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풀보다는 뿌리가 깊고 멀리 뻗을 수 있는 나무들이 이 뜨겁고 건조한 여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그래서 유명한 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포도주의 신 나오잖아요. 디오니소스였나? 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 보거나 이쪽 지역에 가면은 올리브 오일, 포도주, 포도 와인, 뭐 그죠? 그런 것과 관련된 문화나 모습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여기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진 곳이고요. 또 이런 뛰어난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관광 산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동부 유럽. 동부 유럽은 주로 어떤 나라가 있냐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이쪽 동쪽에 있는 유럽들을 말하는 건데, 민족은 주로 슬라브족이고요. 종교로는 그리스 정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리스 정교, 개신교, 가톨릭교 모두 다 크리스트교의 한 크리스트교에서 크리스트교라고 불러요. 개신교, 가톨릭교, 그리스 정교 모두 크리스트교다. 자,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다른 유럽 문화권에 비해선 농업 비율이 높다라는 거 특징입니다. 그래서 195쪽에 유럽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네요. 자, 영상을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